성진입니다. 순서가 두 번째라서 긴장이 되는데 전번 토론자께서 굉장히 강한 애가 필요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0월달에 제가 경찰청 할 때 정권 송치하고 선별 송치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저는 아마 정권 송치를 갖다가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데 그 이후로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에 제시한 법안도 그 중간에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제 3월달에 또 두 법이 통과되었고 이제 10월달에 형사법 개정을 두고 있는데 모든 지금 논의가 보게 되면 보안수사권 인정이냐 보안수사 요구권 인정이냐 아마 그쪽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짚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권 개혁, 뭐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죠.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 비교법제를 한 다음에 과연 우리 어떤 점이 외국과 달라서 그런 이제 남용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논의의 방향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일단 답안을 던져준 거죠. 수사와 기소는 완전 분리 답안 던져줘 놓고는 그 안에서 뭘 해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 방향이 좀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지금 만약에 원안대로 가게 되면 중수청의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겠죠. 집중이 되면은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껏 힘 있는 한쪽에 권한을 물어줬더만은 권력 남용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남용 문제가 자동스럽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죠.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뭔가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논의 순서 방향이 조금 거꾸로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발제부만 간단하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는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81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분 토론도 이제 보안수사권 인정이냐 부정이냐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아까 김성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교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도 일단 우리나라만큼 검찰권 남용에 대한 논의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수사에 써가지고 경찰의 실질적 역할은 분명히 증대되는 식으로 일단 목적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외부기관, 특히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유럽 평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갖고 온 자료 번역을 못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11개국을 가지고 이제 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개시할 때 무조건 통보하느냐, 그게 아니면 끝난 다음에 통보하느냐, 그게 아니면 모든 사건을 할 거냐, 아니면 중대범죄를 할 거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점은 외부 통제, 특히 검찰에 대한 통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나온 문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서로 이제 유리한 자료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김성희 교수님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왜 하필 다른 나라 달리 검찰권 남용이 특히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3페이지 한 4가지 정도를 일단은 분석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쪽에 다 몰려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도 지금 보면 수사권, 기소권이 그 한쪽 기관에 집중돼 있음에 불구하고 남용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의도된 설계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일단 4대 권력 기관 자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특수부 자체가 굉장히 많았죠. 일본 같은 제일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도 특수부가 한 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뭐 과거에 이제 특수부 이름으로 수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줄긴 줄었습니다만 뭐 반부패 수사부를 해가지고 거의 된다는 정도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번째입니다. 이게 대규모 수사 인력의 보유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는 좀 독특한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게 각종 문헌에 따라서는 뭐 6,000명이다, 3,000명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하튼 굉장히 이제 많은 쪽인데 제가 4가지 지적한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제 현재적으로는 조금 이제 과거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네 번째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존치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이 수사 인력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갖고 할 것인지. 만약에 지금 원안처럼 수사와 기소에 완전히 분리를 한다. 근데 수사 인력 아까 발표하신 문제는 다 빼버린다. 보안 수사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사 혼자 할 수 없는 노릇인데요. 다음에 보안 수사권 요구권을 얘기하시는데 그다음에 검찰의 상호 협력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됩니다. 검찰의 상호 협력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목표입니다. 첫 순발부터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다음에 독일 얘기를 많이 드시는데 그 나라는 한 50년, 60년 동안
상호 협력이 쌓여왔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경찰의 수사 보조사를 했다가 그다음에 명칭을 바꿔서 수사 사무관이라 했다가 바뀌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영장 청구할 때도 경찰청에 검사분들이 주재하시면서 신속하게 있는 청구가 된다랍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 경찰의 상호 협력이 바탕이 깔려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문제의 전면에 이걸 갖다 꺼내는 순간부터는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가야 할 지향점이지 출발점은 아닙니다. 지금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는 뭐 보안수사가 필요 없다. 아베 수사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순서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이건 뭐 많이 한 얘기죠. 이제 크게 이제 지금처럼 중수청에 모든 게 다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 핑퐁 수사의 문제, 다음에 수사의 정밀성에 관한 문제, 다음에 특히 이제 경찰의 수사 통제에 관한 문제, 이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제가 이거 발표문 드리기 전, 토론문을 드리기 전에 김성현 교수님 논문을 보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도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 좀 사족을 달았죠. 뭐 제한적, 구체적 수사권이라 가지고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보안수사 요구권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부 통제 충분하지 않느냐,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남용에 대해서 내부 통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 외부 통제를 갖다 어떤 수준으로 정할 건지가 문제죠. 이번 문제지 이 자체가 배제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9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거 실효성이 없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뢰가 있는 상태의 요구권은 충분히 뭐 실효성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바탕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재가 없는 단순한 요구, 상대 기관의 선의에 의한 이런 식의 제도만으로는 이게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의문적입니다. 의문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단 제한적 구체적 범위 내에서는 이제 수사 지휘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일단은 새로운 그 수사 지휘권을 재검토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94페이지부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뭐 목적 정도 제한하고 다음에 이제 수사 설계를 하지 않은 그 법률 이제 시행권이라든지 다음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 대한 보안적 통제라든지 다음에 뭐 구체적 지휘 금지라든지 이제 문서화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뭐 별건 수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금 금지된다는 이제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안대로라면 인력 자체가 그 6,000분이 뭐 다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발표하실 때는 일반적 수사 사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일단은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통제 방법이 문제죠. 방법이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수청 사건은 일단은 수사 지휘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그 가이드라인 제시죠. 지금 어쨌든 검찰청의 많은 수사 노하우는 실려 있지 않습니까? 실려 있고 공소유지 결정이라든지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거는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자체 일반적 지침 형식으로 일단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 지침에 대해서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는 사후에 표본이라든지 선별적 수사 검찰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 격차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수사 같은 특히 중수청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대 범죄 중요한 범죄들인데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권 송치를 해야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남아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남아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일단 지금처럼 해양들은 이제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과학이라든지 일단은 그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경찰 수사 통제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보안 수사권 필요 없다는 분들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두 가지 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다음에 지방경찰 이원화 이건 아마 제가 기억하는 40년 전부터 수사권 독립할 때 나온 얘기였거든요. 나겠는데 지금 하나도 구체적 방안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 빼버리고 자꾸 여당이나 언론 쪽에서는 보안 수사권 이 용어 가지고만 어떻게 보면 좀 의도된 것 같아요. 너희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밖에 있는 큰 것들은 건들지 말라.
이게 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